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맹자가 이제 그때 활동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자 뭐 해서 중국의 또 이런 모든 뿌리들이 지난번에서 했었던 유교, 뭐 공자, 그다음에 이제 뭐 도교 이런 게 다 만들어지고 이제 맹자, 장자, 뭐 순자 뭐 이런 순서대로 또 이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비슷한 시기에 어떤 큰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동서양이 항상 흐름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또 그다음에 또 에피쿠로스 철학과 스토아 철학, 이제 쾌락과 질서에 이제 다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아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그다음 스토아 학파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데,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 이제 이거는 이제 뭐라고 설명드리기 참 쉽진 않네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는 약간 어쨌든 쾌락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제논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나중에는 이 오현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가장 뭐 현명하게 통치했던 오현제 시대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나중에 이야기지만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아우렐리우스라는 사람이 명상록을 썼어요. 이 명상록, 이 사람도 넓게 보면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근데 그 시초는 제논이라는 사람부터 스토아 학파가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서 강조하는 것은 쾌락과 또 그렇지 않은 질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예, 요거는 저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드리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좀 계속 저도 더 연구를 해가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저도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당시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때 중간 시대에 만들어진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외경이라는 거. 외경. 외경이, 그래서 외경이라는 것은 가톨릭에서는 정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게 뭐냐면 딱 정해진 성경. 우리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몇 권을 인정합니까?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로마 카톨릭은 70몇 권이에요. 70몇 권. 그래서 우리 공동 번역이라는 번역 성경, 그러니까 성경 번역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공동 번역은 카톨릭과 개신교가 학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것이 공동 번역이에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공동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개역 개정. 공동 번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랑 우리 개신교 학자들이랑 같이 모여서 만든 것이 공동 번역. 거기에는 이 외경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읽어보면 나름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이렇게 가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마카비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까 독립시대 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동 번역으로도 이렇게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좀 재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걸 개신교에서는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된 건 아니라고 보고 우리는 66권만 인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근데 또 구분해야 될 게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야, 가짜. 그러니까 외경은 성경, 우리가 말하는 정경의 외에 있는 경전인데, 위경은 가짜로 만든 거. 너도 나도 없이 다도 가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위경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위경은 전혀 성령의 감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거는 그래서 위경도 이때 많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걸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클리드의 기하학 원론이라는 유명한 또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스의 이제 수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하학에 있어서는 경전에 해당되는 책이 이 기하학 원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이것이 원론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을 강조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는 이성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이성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성은 물론 우리 인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긴 하지만 완벽한 가이드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하학 원론의 한계는, 세상에 있는 학문은 항상 우리 이성, 한계가 있는 이성,
우리 인간의 이성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만이 완벽한 가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한계점이 있고요. 원래는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소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책들을 다 한번 정리해가지고 제가 한 첫째에서 뭐 다섯째, 말하면 10개 이렇게 해서 딱딱 정리하는 것이 저희가 계속 하는 건데 이제 그 한 권을 정리하려면 한 최소한 한 20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제가 가끔 책 같은 거 요약해서 정리할 때가 말씀드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한 20시간 이상 정리해야지 정리가 되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하다 말아서 거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로도스 섬의 거상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이제 만들어졌고요. 요 시대 때 대부분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7대 불가사의가 그다음에 파로스 등대도 마찬가지로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요 시대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 요게 이제 톨레미 왕조의 이스라엘이 영향을 받았을 때인데 요 사람은 왜 중요하냐면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매우 우호적으로 이제 정책을 펴면서 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던 작업을 이 프톨레미 2세 필라델푸스의 지원하에 알렉산드로스라는 그 도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에 거기 수도를 만들어 놓고 점령하고 이름을 알렉산드로스라고 수도 이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의 학자들을 이제 모으게 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고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돼서 대중적인 언어로 번역되는데 기여를 한 측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인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이제 점점 제국은 아니지만 이제는 로마도 그리스 지역은 지금 여러 4개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로마가 서서히 힘을 이제 구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가 이제 서서히 힘을 구축하는데 보니까 이 카르타고도 이제 이게 페니키아 저번에 말씀드렸던 페니키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다가 도시국가를 만들면서 카르타고라는 이제 여기도 하나의 제국과 같은 거의 스페인의 이 지역까지 이제 카르타고 제국이 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 지중해를 연안을 두고 서로 이제는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카르타고와 로마 이제 서로 무역을 통해서든 서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누군가 하나는 이제 뭐 져야지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3번인가 걸쳐서 포에니 전쟁, 포에니 이게 원래 페니키아 이게 포에니 발음이 이제 지역에 따라 달라서 이 포에니로 바뀐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말에서 포에니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런 비슷한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포에니 전쟁이 카르타고와 로마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 1차 포에니 전쟁에서 이제 로마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가 막대한 이 뭐라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완전히 는 로마에게 엄청난 변상을 해야 되니까 힘이 드는 상황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로마가 어쨌든 카르타고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제는 강력한 대국으로서 팽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는 거죠.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배상도 받았죠. 이제 카르타고를 이제 어쨌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권이 생기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상당한 이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이제 힘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차 포에니 전쟁 때 우리가 유명한 한니발 전쟁. 2차 포에니 전쟁을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유명했고 그때 이제는 진짜 로마가 질 뻔했는데 참 한니발이 과감하게 로마 시를 점령을 했을 텐데 과감성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너무 로마를 세게 본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너무 세게 보고 이제는 이게 오랫동안 거의 점령을 이렇게 포위를 해놓은 상태에서 점령을 못해요. 바로 점령을 했었으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점령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점령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카르타고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패하면서 끝나게 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제 로마 공화국이 점점 로마는 공화국이에요. 원로제. 그래서 이제 강력한 한 사람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는 공화정. 여러 원로원들 우리가 TV 같은 이게 영화 같은데 보면 이렇게 원로원들이 막 원로자들이 막 이렇게 뭐 통치자 막 서로 막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이게 그 공화국 정치예요. 그래서 1차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은 이제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는 70인역 성경이 이제
우리가 septuagint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돼서 어쨌든 성경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헬라어로 다 번역되면서 당시에 대중 언어로 기록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이제 그리스의 학자이자 발명가 우리가 뭐 유명한 유레카라는 우연히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한번 또 이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 또 이 사람이 원주율을 뭐 계산하고 근데 어떻게 그때 지금처럼 과학이 많이 수학도 발전하지 않았을 텐데 물론 많이 했겠지만 참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거 보면 참 머리가 참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주율을 계산을 해내고 그리고 또 에라토스테네스 이름이 뭐 길어가지고 에라토스테네스 이 사람은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그래서 처음으로 지구의 둘레를 계산했던 사람.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어떻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BC 200년대인데 어떻게 그 당시에 많은 그런 기술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지구의 둘레를 계산하려고 했을까? 야, 참 머리가 매우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폴리니우스라는 그리스의 또 수학자, 원뿔 곡선론. 그러니까 이때부터도 어쨌든 많은 수학의 이런 이론들이 이제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쌓여서 결국엔 나중에 이제는 이 과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이게 됐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이슬람권이 또 강성해졌을 때 한참 지났을 때죠. 물론 AD 한 600년, 700년, 800년 지나고 나서 그런 것들이 또 쌓여지면서 나중에 이제 과학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이런 모든 이런 공식들이라든가 원리들이 계속해서 이제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은 현재 전국 시대지만 이때 중국의 이 왕조가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 이때 중국을 이제 통일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만리장성도 이때 작성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가 이제 하나의 왕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영향력을 끼친 왕조가 중국의 진왕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황제에 의해서 이제 만리장성이 이제는 만들어지게 되는데 북쪽에 있는 뭐 흉노족이라든가 이런 오랑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이제는 만리장성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보신 분 계시나요 혹시? 만리장성 가보신 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만리장성이 근데 이제 자기네들이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만리장성의 이런 이 코스와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고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만리장성의 길이가 더 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만리장성을 우리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니발 전투. 그래서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한니발 전투를 또 이제 기록으로 역사서로 이제 남기게 되어서 한니발 전투가 어떤 전쟁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진나라는 일찍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한나라가 이제는 이제 중국을 통치하게 되어지고